한 달에 보험료 30만원, 50만원, 70만원까지 이렇게 낼 필요가 절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이 공짜 보험의 혜택을 잘 몰라서 과도하게 보험료를 지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요. 차곡차곡 돈 모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과하게 준비할 필요 없고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 실비나 3대 진단비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경제적 여건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비마저도 준비해두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 구독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실비보험이 없는 점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불안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과도한 의료비로 파산까지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이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은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국민이 함께 대처해 개인의 건강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이고요.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가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법과 제도로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싫다고 보험료 안 낼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개인 보험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이 재산 규모를 고려해서 측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즉 실비는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고요.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기본값이 책정되어 있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거나 갱신되게 되죠.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은 보장해주는 영역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비 영수증 받아보신 적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에는 다시 공단부담금과 자기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여기서 급여 내 공단부담금 영역을 보장해주고요. 실비보험은 급여 내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전체를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실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급여는 최대 80%에서 100%를, 비급여는 70%에서 100%를 보장해주죠. 자, 여기서 그럼 급여는 뭐고 비급여는 무엇이냐? 급여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치료이고, 급여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규정해둔 치료 방법들이고요. 비급여는 중이자 치료와 같은 새로 나온 신기술이나 의학기술, 표적항암 치료 같은 신약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 국민건강보험에 이어 실비보험까지 가입하면 어느 정도 병원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실비보험을 가입해두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전긍긍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잘자잘한 감기나 작은 질병들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 비용으로 가정경제가 기울거나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게 감기약값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질병에 걸려서 지출하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병원비를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몇 가지 혜택으로 병원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는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런 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인데요.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생기는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라서 정해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실비에서 보장해주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와 비슷해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실비의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200만원 한도로 소득 수준이 어떻든 2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최신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1분위는 89만원, 2분위는 110만원,
9분위는 525만원, 10분위는 826만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나는 1분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1천만원에서 89만원을 뺀 911만원은 전부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는 89만원을 1년에 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5천만원을 썼든 1억 원을 썼든 1년에 부담하는 의료비는 최대 89만원인 거죠. 또 1년을 합산해서 의료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녔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미 초과금을 지출한 경우 사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 부담이 매우 높은 암부터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난치성 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요. 3대 질병이라 부르는 암, 심장, 뇌질환은 무려 95%의 병원비를 경감해주고 그 외에는 90% 정도 지원해줍니다. 산정특례 제도 혜택은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암과 같은 잔존되거나 재발 전이될 경우에 대비해서 5년을 연장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해당 병원비에 대해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혜택은 급여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비급여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가입하곤 하는데요. 실비나 암보험이 대표적이죠. 이 산정특례 제도는 비급여는 보장해주지 않지만 민간보험이랑 중복보장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민간보험 준비하는 게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키우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산정특례 제도와 달리 급여든 비급여든 선별급여나 인사민실 입원료까지 보장해줍니다. 또 24년이 되면서 보장 범위도 늘어나서 입원이든 외래든 무관하게 이 질환 구분 없이 보장해주고요. 이 재산 기준도 재산과세 표준액을 7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혀서 태어나고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연소득 10%를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이 연 80만 원을 초과했다면 80%까지 지원받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인지 다인 가구인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각각 120만 원, 160만 원을 초과하면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는 60%를 지원받고요. 중위소득 100% 초과인 분은 5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3천만 원이에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되겠죠. 이때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50%인 750만 원을 지원받고 내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70%인 1,050만 원을 받는 거죠. 다만 이 민간보험과 중복되게 되면 내가 받을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해주거나 이미 지급받은 상태면 환수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혜택이 모두 적용되었을 경우에 대해 예시를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23년도에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급여로만 1억 원을 지출했다고 해볼게요.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큰 금액으로 설정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겠죠. 암에 걸렸을 경우 95% 경감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9,5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주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25년 4월이 돼서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이 2위로 책정을 받았어요. 2분위는 110만 원이 상한액이죠. 그럼 난 1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 390만 원은 공단에서 사후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1억 원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110만 원이 전부인 거고 나머지 9,89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나의 급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혜택들은 내가 미리미리 알고 제대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우선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준 지급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 계좌를 기재해서 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번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정부24나 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민원 625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누르면 내가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의 3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급여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도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입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80% 지원받으면 1억 원에서 2천만 원은 내가 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민간보험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 기본적인 실비와 종합보험만큼은 준비하는 게 낫다고 설명드리는 건데요. 요즘은 이 비급여 부분만 보장해주는 암 치료비 보험부터 2대 주요 치료비 같이 저렴하지만 보장은 큰 가성비 보험도 많이 있으니까요.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가입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의 제대로 된 혜택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다른 보험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보장의 사각지대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내지 마시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과 못 받을 영역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못 받을 영역을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설계를 받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보험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행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3개의 생명 손해사들을 비교하면서 보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가 부담되시거나 보험 점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